Oh, when you smiling, when you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yes, when you laughing.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계 87화. 저는 진행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허효식이고요. 각자 소개해 주시죠. 덕후들의 힘을 새삼 느끼고 온 이명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작품인데,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댓글 두 분 써주셔서 예. 인셉션 편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던 소래눈 마시정님이 네. 정훈이랑 팔로우 사이인가봐, 왓챠에서 3.0 줬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허점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잘 들으셨다 그러고, 네. 그리고 넘버 22라는 분이 입주권 타서 우리 방송 듣게 됐는데,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만 보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점, 허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세 분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평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제안하는 게 있으면 일단은 한번 다 고려를 해요. 많이 제안해 주세요. 댓글 달린 거에 명주가 댓글 또 다는 거 보고, 아, 명주가 기뻐하면서 달았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졌어. 네. 댓글이라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 좀 받고 싶어요, 저희도. 저도 소래는 맛있게 먹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렇답니다. 명주를 향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선정한 영화는 우리의 사랑인데, 제가 선정했고요. 제가 저번 주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영화계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 네. 예전에도 뭐 랍스터라든가 어바웃 타임이라든가 뭐 얘기는 하긴 했는데, 하나 주제를 두고 깊이 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기준이 세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사랑에 관한 영화를 들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안 다루기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왜 하필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었던 모리스 피알라 감독의 우리의 사랑을 들고 왔느냐에 대한 이유는 2부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2부까지 넘어오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틀어줬어요.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동숭아트홀에서 기획전으로 해가지고 하이퍼텍 나다라고 있어요. 시설물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번 틀어줬어요. 이력이 있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기획전 자체는 있었는데 그냥 영화 한 편 해가지고 아예 배급을 해갖고 홍보하고 네, 한편 그러지는 자체를 않았으니까. 제대로 튼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네.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세자르 영화제 9회 때 최우수 작품상 신인 여우상을 탔습니다. 세자르 영화제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은 프랑스의 영화제인데 칸이랑은 다르게 국내 영화 위주로 시상을 하는 영화제죠. 그렇죠. 뭐 청룡이나 대종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감독과 배우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리스 피알라 감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까다로운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감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모리스 피알라 감독이 2003년에 작고하셨는데 그때 칸 영화제 조직위원장 질레 자콥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죽음으로 프랑스 영화는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분의 과거를 이야기하자면은 원래 미술 전시도 하고 이러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자기 미술 작품을 다 불태워버리고 단편 영화 그리고 TV 연출을 통해서 영상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44살이 되어서 제대로 된 장편 영화를 찍어서 크레딧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주된 수상 작품으로는 가장 유명한 걸로는 사탄의 태양 아래서 라고 하는 작품으로 1987년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대상을 탄 적이 있었죠. 근데 이때 논란이 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1987년 칸 영화제 때 대상으로 꼽힐 만한 작품이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영화를 줬는데 비평가들한테는 꽤나 혹평을 받았던 작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혹평 받았구나. 네. 그래서 수상할 때 야유도 보내고 안 좋은 분위기를 내비치니까 감독이 수상 소감으로 너네들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네들을 싫어할 거라고 반발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네네. 전작으로는 사랑은 존재한다, 벌어진 입, 우리의 사랑, 폴리스, 사탄의 태양 아래서, 반고흐 정도가 이야기할 만하고 30년 동안 10편의 작품을 찍었더라고요. 30년 동안. 천천히 영화를 만들기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리스 피알라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악이 굉장히 절제돼 있다. 음악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떡밥을 쓰지 않는다. 그런 걸 되게 혐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가 메시지를 관객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감독의 생각에 고지고대로 관객한테 주입시키지 않으려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리스 피알라 감독의 영화를 본 사람이 있으려나? 사탄의 태양 아래하고 반고 봤는데 저도 사탄의 태양 아래서를 봤는데 원작이 있어. 원작 소설이 있죠. 응. 그래서 무셰트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도니상이라고 하는 능력이 모자라지만 신의 뜻으로 살려가는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불친절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영화? 그래서 한 번 보면은 이해가 너무 어렵고 두 번, 세 번 봐야지 그나마 감독이 이 부분에서 힘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장면만 하고 이런 건 그냥 아예 생략시켜버렸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신기하기도 했고 주제의식이 꽤나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를 영화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안 유명한 이유는 프랑스에서 안 유명해서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한창 60년대 누벨바그 중심으로 비평적인 운동들이 전개되는 와중에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자기 작품 활동한 사람이라 고다르라든가 트리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논쟁의 중심에 서본 적은 없는 작품 활동 꾸준히 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슈화가 제대로 된 적은 없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도입되는 것도 늦은 거고 뭐 그런 거지. 모리스 피알라가 죽어서 프랑스 영화에선 부모가 잃은 고아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모리스 피알라가 영화를 찍어낼 때는 고아처럼 활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누발바그가 유행이었고 주류였기 때문에 혼자 고독하게 장시간 동안 영화를 만들었던 모리스 피알라가 오히려 고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40 다 돼서야 영화 감독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 미술을 하던 사람이고 영화계 인맥도 딱히 없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데 페미니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구나.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여주인공이죠. 수잔 역할을 맡은 상드린 보네르. 전작으로는 우리의 사랑, 방랑자, 사탄의 태양 아래서, 의식, 친밀한 타인들, 아디오 파리 등등등 작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작품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세자르 신인 여배우상을 받았고 방랑자하고 사탄의 태양 아래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고 의식 그리고 방랑자라는 작품으로 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방랑자라고 하는 작품은 참고로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도 탔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미성년자가 노출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성인 영화라도? 이거 뭐 허가 받기 나름이지.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살 때 찍고 15살로 나온 거잖아. 극 중에는 좀 특이하네. 특이하긴 특이했어요. 이분의 작품으로는 사탄의 태양 아래서 잠깐 나왔는데 꽤나 임팩트가 있었는데 사실 그 역할에 주어진 거 이상 뭐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왈가왈부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게 미인상은 아닌데 되게 예뻐 보이게 하는 매력이 좀 있는 느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 찍었었던 프랑스 배우 있잖아요. 네. 이자르 위페르였나? 네. 나는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봤을 때 프랑스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난 그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연인데 극 중에서 수잔이랑 결국 결혼하게 되는 남자로 알고 있는데 시릴 꼴라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분을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인생이 조금 기구한 것 같아서 인생기고. 네, 35살에 사망을 했는데 에이즈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사베지 나이트라고 하는 영화로 찍었고 그때 연출, 각본, 음악, 주연을 이분이 다 했고 세자르 작품상을 결국 타게 되고 수상을 하기 3일 전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작이 됐구나. 네. 여기서 나온 여주인공이 로만느 보링거라고 하는 라빠르망에 나왔던 여자분인데 거짓말해갖고 속여가지고 남자랑 만나려고 했던 그 배우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번 언급을 해드릴 만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